네, 화요일 3부는 대선 프로파일링입니다. 대선 판세와 후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코너죠.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말에 무척 길이 막히는데도 제 시간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지금 저희 방송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고요. 또 유튜브 댓글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아이키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78 대선이 7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결전의 날이 가까워지면서 소위 가족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있는데요. 대선 후보들이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를 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선과 사과를 주제로 집중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여야의 두 대선 후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가족 문제와 관련해서 각각 사과를 했는데요. 여러분은 이 사과에서 전반적으로 진정성을 느끼셨습니까? 진정성을 느끼셨다면 1번,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셨다면 2번, 잘 모르겠다면 3번. 셋 중 하나를 보내주실 때요. 여러분의 연령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40대인데 사과의 진정성을 느꼈다면 40대 1번, 50대인데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셨다면 50대 2번. 이런 식으로 자신의 연령대와 함께 사과에서 진정성을 느끼셨다면 1번, 느끼지 못하셨다면 2번, 잘 모르겠다면 3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실 휴대폰 문자는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이용료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짜인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분 가운데 10분을 뽑아서 오늘은 잡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먼저 지난 한 주 동안의 민심의 향방을 살펴보겠습니다. 배 소장님, 어떻게 민심 움직였습니까? 대선 판세가 더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래도 오차 범위 내든 오차 범위 바뀌든 윤석열 후보가 대체로 그래도 조금이라도 앞서는 추세에서 이재명 후보 아주 가까워졌다. 네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깻잎 반장 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찢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협착, 접착, 접전 이런 말씀. 이번 주에 발표되고 있는 조사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조사가 여러 개 발표되고 있습니다. 여러 개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그만큼 혼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를 받아서 지난 17일, 18일 금요일, 토요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차기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 40.3%, 윤석열 후보 37.4%.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내입니다. 수치상으로 2.9%포인트 앞서는 결과고 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가 JTBC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7일, 18일, 19일 그러니까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보다는 19일 하루 더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이재명 후보 37.9%, 윤석열 후보 33.5%, 이재명 후보가 4.4%포인트 앞서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5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발표되는 조사 중에서 비슷한 시점에서 연달아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 추세가 처음입니다. 처음이군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이슈보다도 윤석열 후보 물론 오늘 이제 어제부터 불거진 이준석 당대표와의 갈등, 투스톤즈 갈등도 이것도 뭐 본질적으로는 투스톤즈 갈등으로 봐야 되겠죠. 조수진 수석 최고위원과의 갈등도 있겠지만 가족 리스크가 이것 이전에 배우자 김건희 씨 가족 리스크가 물론 이재명 후보도 아들 이동우 씨 영향 미쳤을 겁니다. 그러나 더 큰 폭으로 배우자 김건희 씨가 리스크가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선대위에서 물러나기로 발표한 이준석 대표 관련된 부분은 반영 안 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시기 지난주 가족 리스크 양 후보 모두 불거졌는데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보다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 문제가 더 영향이 있다 이렇게 읽혀지네요. 그렇죠. 이제 큰 폭으로 변화가 있는 것도 윤석열 후보고 특히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것이 M 여중,
MZ세대 여성 중도층인데 예. MZ세대 여성 중도층에 더 큰 하락폭이 있는 것도 윤석열 후보거든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이 발화 시점만 놓고 보면 배우자 김건희 씨 이슈가 먼저 터졌고 아들 이슈는 좀 나중에 터졌기 때문에 네. 이번 주 추세도 보기는 해야 될 텐데 아하.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 이슈가 네. 더 크게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전 팀장님, 네. 빅데이터 상에서도 가족 리스크 뜨거운 관심사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본인 이야기보다도 김건희 씨 그리고 당내 갈등 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언급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 깊은 상황은 아니죠. 아하. 그래서 쭉 보시면 예. 그 네이버에서 그 데이터랩을 통해서 검색량을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김씨 관련한 의혹이 보도된 14일부터 19일까지 김건희 씨 검색량이 윤석열 후보보다 1.5배에서 많게는 3.3배 와. 많았어요. 이런 적은 없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예. 그래서 이제 김 씨가 사과 의사 밝힌 15일이 검색량을 100으로 수치를 놓고 봤을 때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은 그동안은 윤석열 후보 안에 그 뭐 배우자라든지 다른 사건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였다면 그렇죠. 이제는 이제 밖으로 삐져 나와가지고 아예 별도로. 윤석열 후보보다도 더 많이 언급되고 있다. 아하. 이건 국민들이 정말 크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예의주시하고 예. 있고 사과했지만 여러 의혹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네. 이 명확하게 좀 밝혀지지 않는다면 말씀해 주신 대로 계속해서 악재로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아니 배 소장님, 네. 참 어떻게 보자면 사상 초유의 현상 아닙니까? 사상 초유입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만큼 이번 선거는 유권자들이 예.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에 대해서 검증, 평가, 또 호감, 비호감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정책도 잘 안 들립니다. 아. 인재 영입도 별 소용이 없죠. 그러네요. 그 이야기는 이번 대선은 불안한 겁니다. 예. 불확실성, 불안정성, 불투명성. 아니 후보 가족에 문제가 생기면 네. 내년부터 시작되는 국정 운영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아하. 역대 대선에서 후보자의 배우자가 후보자보다 빅데이터 검색량이 많았던 적이 없어요. 그러게요. 지금 이 데이터랩의 경우에는 1.5배에서 3.3배지만 네. 한때 이- 노무현 후보 당시에 장인 문제 불거지면서 조금 많이 좀 회자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 하더라도 이 권양순 여사가 예. 더 빅데이터 상에서 많이 포착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진 않았구나. 지금은 김건희 예. 씨와 관련된 내용이 이 빅데이터 언급량이 상당히 많은데 네. 김치보다도 더 많고 김치보다도요? 그렇습니다. 또 이게 썸 트렌드라고 하는 빅데이터 분석 도구에서는 무려 6배가 될 정도거든요. 지난 15일, 16일 기준으로. 그런데 그것이 긍정적이냐? 의혹과 논란이기 때문에 긍정적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만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지난주에 이 시간에 제가 분석을 해드릴 때도 빨리 털어야 된다. 아하. 후보자 배우자와 관련된 의혹은 예. 신충정입니다. 신속하게 충분하게 충분하게. 정확하게 털면 되고 털고 나서 반성할 일이 사갈 일이 있으면 신속하게 충분하게 정확하게 사과하고 유권자의 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대선 프로파일링. 지금 뭐 우리 대선 지금 계속 여러 차례 전대미문 그리고 역대 이런 적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비호감 대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가족 리스크도 그렇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또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요. 선대위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전 팀장님 네. 이 갈등 관련해서 빅데이터 분석해 보셨죠? 지금 이 발언 이후에 사실 당 윤석열 후보 그리고 이준석 후보 본인에게도 지금 모든 게 부정비를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1월 3주차 때 65% 부정 비율이었는데 지금 오늘자로 80%까지 올라왔고요. 80%요. 네, 그 이준석 후보도 11월 셋째 주 58%였던 부정 비율이 지금 72%까지 올라왔고요. 예. 그리고 선대위 관련해서도 지금 반응이 너무 안 좋으니까 국민의힘 자체에 타격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어떻게든 지금 선대위에 대한 관심이 너무 높다라는 것도 좀 문제죠. 후보에 집중해서 지금 어떻게 나아갈지 한 팀이 되어서 지금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삐걱거리죠. 거기에 배우자 문제 나오고 있죠. 네. 물론 이건 뭐 양당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여론이 지금 좋아지지 않고 있다 보니 네. 사실은 뭐 대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정책 그다음에 당 이 후보들 관련해서 언급량 자체가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예 쳐다보려 하지 않으니 네. 이런 부정비율을 앞으로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뭐 여러 갈등이라든지 지금 이준석, 윤석열 후보 함께 분석했을 때는 본인 1대1일 때보다 둘이 합치고 키워드를 합칠수록 부정비율이 더 올라간다. 이거는 좋지 않은 신호라고 봐야겠죠. 예. 배 소장님, 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처음에 사실 뭐 윤핵관 문제 불거지면서 상당히 갈등 양상으로 치닫다가 네. 극적으로 울산 회동을 하면서 봉합되고 함께 빨간 티 입고 부산에서 막 관심 끄는 퍼포먼스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다시 이렇게 갈등이 격화되다가 선대의 모든 직책을 당 대표가 내려놓는 초유의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미봉인 거죠. 가까스로 봉합이 됐다는 것이 진봉이 되었어야 되는데 예. 진정한 봉합이 되었는데 그 당시 그런 그 예상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왜냐하면 우선적으로는 당내 소통이 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권력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내려놓고 후보 중심으로 당대표를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윤석열 후보에게 중요한 인물은 4명이다. 네. 1번 김종인, 2번 이준석, 3번 홍준표, 4번 안철수. 계속 그 얘기 하셨죠.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2030을 견인할 수 있는데 네. 그런데 당내 소통이 안 되는 것은 과연 이것이 조수진 수석 최고위원과의 갈등 때문일까? 물론 쌓여왔던 건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당대표가 본인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결국 충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 2030 지지율에 타격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핵심은 소통입니다. 예. 이수정 교수 영입할 때 왜 공감대를 형성 못하죠? 그다음에 신지혜 전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 영입할 때 왜 당대표가 공감 못하죠? 이러면 후보로서 당대표로서는 패싱됐다.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무시당하고 것인데 소외당하고 배제당했다. 예, 이런 이준석 얘기죠. 대표도 이제 이런 파장이 있으면 본인도 타격인데 예. 더 중요한 사람은 윤석열 후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우자 위기도 있는데 지금 배우자 리스크도 있는데 이 당대표와 투 스톤즈 갈등이 재현되면 네. 2030 타격 심지어 중도층 타격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든 빨리 봉합을 해야 되는데 예. 소통을 당대표가 더 적극적으로 가져가야 돼요. 누가 영입되면 네. 김한길 위원장도 중요하지만 예. 당대표가 우선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 대선과 사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대선 후보든 아니든 정치인과 사과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그럼요. 예. 사과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번 대선을 사과 대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무슨 사과 농가가 좋아질까요? 그러니까 이건 국민들한테 예. 진정성도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라고 비판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사과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 번 하게 되면 이게 또 내성이 생겨버리는 것이거든요. 또야 이렇게 그러니까요. 되죠. 정말 예. 중요한 것은 군더더기 없이 치알디니의 사과의 심리학을 보면은 정확하게 네. 신속하게 군더더기 없이 사과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후보들이 과연 사과를 어떻게 할 때 유권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그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네. 자,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들이 했던 사과에 진정성이 느껴지셨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간이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 팀장님, 두 네. 후보의 사과 관련 빅데이터 분석해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 그리고 아들, 사과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넣어서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네. 언급량이 일주일 동안 한 16만 5천 건 정도 등장을 하고요. 예. 긍부정 비율이 12.7대 81.9. 일단은 그 사과 행위 자체보다는 사과를 해야 했던 그런 의혹 관련한 키워드 때문에 네. 부정 비율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연관어는 쭉 보면 아시겠지만 예상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예. 등장을 합니다. 뭐 마사지라든지 아니면 도박, 그다음에 이 이름 등등등 아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안타깝다 내로남불 그럼에도 그 중간중간에 뭐 지지한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과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부정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이걸 이제 좀 이따가 그 윤석열 후보 사과하고 좀 비교를 해볼 텐데 네. 언급량이 일단은 이재명 후보 사과가 훨씬 많아요. 예. 그리고 예.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사과가 좀 묻혔다라고 봐야겠죠. 다른 의혹들이라든지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연예인들도 무슨 문제가 벌어졌을 때 네. 빠르게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해야 이게 논란이 금방 사그러드는데 그렇죠. 버티면 버틸수록 부정 비율은 올라가고 다른 의혹들이 또 튀어나오죠. 네네. 그러나 어쨌든 이 사과와 관련해서는 빠를수록 좋다 말씀드리면서 부정 네. 비율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배 소장님 네. 이러한 분석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지금 가족과 관련된 의혹에 유권자들이 더 조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의혹과 혐의와 관련된 부분 또 성매매 의혹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 완전 반영이 안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의혹이 있다면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과라는 것이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신속, 충분, 정확해야 되거든요. 예. 신속은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빨리 했죠. 그런데 보도 나오자마자. 충분하냐 하면은 에이,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뭐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예.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대선 국면에서의 유력 후보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진정성이 있어야 되죠. 예. 더 정확하고 객관적이 되는 건데 그 정확성 부분 그러니까 네.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신속은 부합이 됐는데 충분과 정확이 부합되지 못한 거죠. 네. 예,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한 네. 후보의 사과. 빅데이터 분석 결과 어떻게 이게 나왔습니까? 이제 감성어에서 차이가 많아져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과를 한 어떤 대상도 명백하고 빨리 그러니까 했고. 예, 네. 빨리 했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안타깝다라든지 뭐 비판하다라든지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네. 근데 이 김건희 씨 사과 관련해서는 일단 언급량도 좀 낮은데 긍부정 비율도 8.2 대 90.1로 부정이 훨씬 높고요. 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게 뭐 내용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 뭐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여전히 의혹, 허위, 논란, 학력 위조, 표절, 의혹 제기 그 부정 감성어 자체가 사과로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아직 수많은 의혹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 예.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깨끗하게 이게 털어지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보입니다. 그래서 네. 사과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른 의혹들로서 오히려 더 점화가 돼 있다. 네. 이렇게 키워드로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배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의 아들 혐의와 관련된 이 빅데이터 연관어와 감성 연관어와 그리고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게 뚜렷해요. 이재명 후보 아들의 경우에는 성매매. 그런데 방금 전에 불법 도박, 성매매. 그렇죠. 전명기 팀장이 설명을 했듯이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연관어 자체도 규명되지가 않은 거죠. 아하.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 신속하지도 않았고 충분하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효과적이라면 이재명 후보의 아들은 아직까지도 뭐 아들이니까 또 자녀니까 그랬다면 배우자 김건희 씨는 지금 전면에 부각돼 있거든요. 예. 윤석열 후보보다도 언급량이 뭐 2~3배가 아니라 6배까지도 많은 빅데이터 결과가 있을 정도면 네. 본인이 직접 나와서 빠른 시간에 근거를 가지고 해명을 해야죠. 네. 만약에 사과할 일이 있다면 사과하고 중요한 것은 선거에서는 유권자의 재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네. 우선 대상도 배우자와 아들로 다루고요. 그리고 의혹의 내용도 완전히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사과라는 것만을 놓고 보자면 두 후보 간의 사과 과연 진정성은 누구에게 더 있을지 이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여쭤본 건데요. 네. 우선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우선 이재명 후보 아들 추문보다 윤석열 후보 부인 허위 이력이 더 큰 영향을 주는 이유 정리를 좀 해보신다면. 가장 큰 것은 큰 차이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은 불법인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혐의를 인정했고 네. 성매매 의혹은 뭐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안일 테고 네. 그런데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허위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어쨌거나 이 대학의 겸임 교수든 어떤 거는 경쟁이 되는 부분이라면 특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기록 자체는 진위 여부가 아직 가려지지 않고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가장 크게 반응하는 것은
특혜냐 특혜가 아니냐, 네. 불법이냐 합법이냐는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불법 합법은 본인이 이제 처벌 받느냐 그러니까요. 마느냐인데 특혜는 상대방이 있고 피해보는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시스템에 대한 또 왜곡이고요. 이른바 진실 게임 바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하.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서 예. 글로벌 리서치 조사 JTBC와의 조사 아까 개요는 소개를 해드렸는데 논란에 사과하는 방식이 부적절했다가 10명 중 6명에 가까운 58.4%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래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국민의힘 그 김건희 씨 허위 이력 의혹 관련해서 윤 후보가 추가로 사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시사를 했습니다. 네. 추가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 어떤 후보 편을 들 이유가 없는 것이고 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전에 미국의 민주당의 게리 하트 후보도 자기와 관련된 연인의 의혹을 빨리 밝히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것이거든요. 네. 낙마했던 것이거든요. 빨리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빨리 예. 이야기를 해서 유권자의 재평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더 정확하게 본인이 직접 사과할 수 있고 근거를 가지고서 해명하고 하면 되는 것이죠. 추가 사과 필요하다. 전 팀장님도 같은 저도 이제 여기 의견이시고. 나온 키워드들 의혹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사과해야지 두루뭉술해서는 또 안 될 것 같고요. 아하, 정확하게. 정확하게 해야 예. 됩니다. 예, 지금 여기 나오는 의혹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무엇이 네. 잘못됐고 앞으로 이런 일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를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혹시 과거에 뭐 사과의 교과서? 정치인 중에서 사과를 잘해서 위기를 넘겼던 이런 사례가 혹시 있나요? 사과 잘했던 인물을 하면 저는 양김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YS와 예. 그리고 DJ 예. 두 사람은 자녀 문제가 있었죠. 네.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 아들과 관련된 혐의 네. 또 파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YS의 경우에도 아들 김현철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럼요. 그때 아니, 또 나와서 사업 처리도 당했고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가둬라. 국민 여러분 사과드립니다. 예. 그 이야기는 진정성 있게 구체적으로 빨리 사과하는 것이 국민들의 평가를 제대로 받는 최선의 방법인 거죠. 네. 네. 이 코너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여야의 두 대선 후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가족 문제와 관련해서 각각 사과를 했는데 여러분께서는 이 사과에서 전반적으로 진정성을 느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팀장님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1번 진정성을 느꼈다 15%, 느끼지 못했다 2번 80%, 와, 예. 모르겠다 5%. 예, 결국에는 진정성이 압도적으로. 없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시네요. 배 소장님 문자 좀 소개해 주시죠. 청취자분들께서 문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4012님 50대 2번입니다. 진정성이라고는 눈곱만큼도 못 느끼겠어요. 아하. 3497님 30대입니다. 사과 듣다가 곧 투표하게 생겼네요. 사과 듣다 제발 좀 후보들 정책 공약 듣고 싶어요. 일 잘하는 사람 뽑고 싶어요. 7321님은 40대인데요. 진심이 담겼다면 바로 와다 할 텐데 그런 후보는 없네요. 마순옥님 미니로 들어오셨는데 50대 2번입니다. 이번 대선 참 머리 아프네요. 마음은 정했는데 또다시 고민되네요. 0950님 60대입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건지 떠밀려 눈치껏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상식님께서는 유튜브에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진정성이 있는 후보와 없는 후보가 갈리는데 몇 번을 선택해야 되나요? 아하. 후보별로 다르게 평가한다는 의견. 네. 선택할 후보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1번, 2번을 두 명 모두에게 진정성 없다라고 느끼지 않으시고 후보별로 진정성 있는 사과도 있고 없는 사과도 있는데 그럼 1번이냐 2번이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문항을 준비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특히나 그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 말 좋아하잖아요. 네. 자기부터 깨끗이 다스리고 가족 잘 건사한 이후에 나와서 나라 일 하든지 말든지 해라 이건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청취자 여러분들의 문자 결과. 저는 이 영화 곡성에 나오는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예. 중요하냐고. 예. 저는 국민들이 뭘 중요하는지를 빨리 좀 후보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네. 주변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국민입니다. 그렇죠. 저는 전 이제 팀장님. 지겹더라도 더 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정치하는 데 있어서 예. 자격이나 품격에 있어서 네. 이런 일들이 또 반면교사가 되겠죠. 정치를 하려는 분들은 나, 내 주변, 내 가족들 잘 관리하고 챙겨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이제 미래에 우리의 정치가 좀 밝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더더구나 대통령의 가족에 문제가 있다면 집권 이후에 어떠한 권력 남용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맞습니다. 국민은 더욱더 투명하게 알 필요가 또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계속 가져주셔야 됩니다. 예. 네.
네, 대선 후보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한 대선 프로파일링 오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